이 이벤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뭔가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이 터치스크린, 키보드, 버튼 등의 그 조작과 같은 것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데이터를 넣고 저장하고 착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의 이벤트 처리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이벤트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만들었었던 그 회원 정보라는 프로그램의 화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미리 5가지의 그 기능, 이벤트 버튼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벤트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선택을 해서 그 화면에 그대로 옮겨온 다음에 해당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그 키보드상에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그 버튼들을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확인이라는 거는 뭐 특정하다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뭐 그냥 개발자가 임의로 진행 관리자라던가 그런 자연어 비즈니스 랭귀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특정한 이벤트를 따로 이제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라는 버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닫기라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 해당 화면을 아예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해당 데이터까지 모두 저장을 하겠다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닫기가 있어요. 실제 저장이 된 데이터와 동시에 그 화면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그 화면을 다 닫겠다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삭제는 해당 그 페이지의 내용들이 모두 필요가 없을 때, 해당 뭐 페이지가 3번이었는데 그 3번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삭제라는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전체 이제 지우실 수가 있고, 그다음 앞장과 뒷장 이런 것들은 서로 앞에 있는 페이지, 뒤에 있는 페이지를 넘겨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책을 넘길 때도 이제 앞장, 뒷장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위치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검색이라는 버튼은 이제 검색창에서 주로 사용을 하실 때 될 텐데 전체 이제 데이터 보여질 항목들을 구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버튼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설정했던 그 항목에 맞게끔 데이터가 쭉 뿌려져서 보여지게 되는 것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화면으로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 차트가 보여지게 해서 X축이라던가 Y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값들을 설정을 해가면서 차트의 유형들도 다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폰 보기는 이것도 보통 이제 검색창이라던가 아니면 보통 이제 데이터 조회 도구 안에 있는 것들에서 이제 입력했던 화면을 불러올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건데 최초 입력했던 화면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들로 해서 그 모델 경로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입력했던 화면들을 그대로 불러오는 것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호출 처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출 처획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세폰 보기 기능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자식폼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닫은 경우에도 부모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데이터 값을 보존을 하고 있다가 바로 부모품과 같이 동시에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입력하는 이 화면에서 뭔가 이제 입력을 하려고 창을 하나 띄웠어요. 그럼 새로운 다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창에서 뭔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자식 폼과 원래 이제 있었던 그 폼과 새로 열었던 그 폼들이 동시에 그 데이터가 같이 변경이 되는 그런 구조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그리기는요. 여기 차트 연결과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이 차트 그리기라는 걸 보게 되면요. 제공하고 있는 아톰 중에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그리고 나서 바로 차트 그리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설정했던 그 차트가 바로 보여지게 되는 그 차트 실행 메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필터 기능, 그 다음에 검색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검색을 할 때 원하는 그 항목들이라던가 검색 조건을 주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검색식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 그 연산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설정도 해주실 수가 있고, 이제 원하는 그 항목들을 지정을 해줘가면서 or 또는 and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그 식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모듈에 입력한 그 모든 값들을 다 지우고 모든 변수 값들이든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초기화하는 것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지도 보기 이런 것들은 실제
나타나는 뭐 주소를 가지고 지도를 보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동적 속성이라는 이런 기능들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겠죠. 뭐 전화를 건다던가, 앞서 이제 지도 보기도 이제 주목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뭐 위치를 보고 싶다라는 경우, 뭐 교통수단을 봐야 되겠다, 길찾기라던가, 뭐 카메라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동적 속성이라는 버튼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QR코드는 사진을 찍었을 때 뭐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모든 이제 인식 기능들을 이 안에서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그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앞장과 뒷장, 저장, 삭제, 저장 후 닫기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실행을 할 때는 어떤 걸 눌러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좌측 상단에 실행 모드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게 되면 해당 번호가, 제가 미리 앞장에 몇 가지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뒷장 버튼을 누르고 새로 이제 입력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성명 부분 입력을 해줄게요. 직장명도 원더풀로 적어주고 부정명은 제가 소프트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소 적어주고 뭐 취미라던가 월 회비를 뭐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추후에 설명을 하게 될 그 진행 관리자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가 미리 연습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넣었던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을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그 번호가 증가돼서 4번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앞장과 뒷장 버튼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라는 걸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저장 후 닫기라는 거는 해당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닫기를 버튼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었는데, 자, 화면이 다 닫히기 전에 이 삭제라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있는 이 2번에 대한 회원번호가 필요가 없다. 회원번호 2번에서 전체적인 이 데이터가 필요 없다. 이 페이지를 전체에 날려버리고 싶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삭제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이 안에 문구가 하나 뜨게 되죠. 자, 얘라고 눌러주게 되면 앞장으로 넘겼을 때 2번 데이터가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그 데이터만 남겨놓고 페이지를 다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주소 부분에다, 구성명에다가 제가 마케팅이라는 걸 놓고 그냥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넣음과 동시에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페이지가 바로 저장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닫히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벤트 버튼을 활용을 해봤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조회 화면을 하나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상세 버튼이라던가 이제 차트, 검색 필터와 검색식은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이제 검색 버튼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검색된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시간에서 배웠죠. DB 관리자에서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미리 넣어놓은 그 데이터로 이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실행 모드 전환이라는 걸 눌러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검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설정을 했던 그 항목들이 데이터가 쭉 좌우 스크롤, 상하 스크롤로 구성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상세라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실제 어떤 모델을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모델 연결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제 블럭을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에 대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화면을 바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겠죠. 저는 조금 예쁜 그림으로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몇 가지 넣어봤어요. 디자인 도우미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가 하면 포토샵으로 그 화면에 맞게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 화면에 디자인을 넣어서 준비를 해서 그걸로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번호를 그대로 불러오게끔 제가 데이터 속성에서 불러올 그 참조 정보키를 차례대로 원하는 6번을 찍었을 때 6번의 화면을 그대로 불러오고 할 수 있도록 그 기본 키가 되는 것들을 참조 정보키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모드로 다시 전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상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초 이 사람에게 입력했던 그 화면을 그대로 불러오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의 X축과 Y축을 구성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속성 설정을 마음대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차트 항목 속성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걸 눌러주게 되면 차트의 제목, 여기에다가는 뭐 회원 차트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 아프면 검색창에서 이제 불러올 것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X축과 Y축을 설정했던 항목 안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은 성명으로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X축에 대한 그 속성 설정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 Y축은 월 회비로 해서 계열 설정해 보면 X축, Y축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함수값도 그 실제 값인지 실제 보고자 하는 그 값들로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 X축과 Y축이 모두 설정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실행 모드로 전환을 시키고 전체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나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차트가 진짜 보여지게 되는지 차트 연결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역시 그 나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 2차원의 막대 그래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의 속성을 변경을 하는 거는 아까 속성 설정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의 종류라던가 실제 보여지는 뭐 2차원, 3차원, 뭐 배색 설정, 바탕화면 뭐 이런 차트의 색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팔레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차트의 종류도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축값을 설정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만 바꿔볼게요. 파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바로 그대로 변경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검색 필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찾고자 하는 대상이 나올 때까지 앞서 배운 그 조건 검색 조건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 필터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지금 구성했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색 필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명으로 찾을 수도 있고 월 회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월 회비를 총 5만 원인 사람들만 불러오라고 제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충족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전부 다 월 회비가 5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건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으로 찾고 싶다. 해당 번호에 김수연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러면 김수연이라는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여러 명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번에는 검색식이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수식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활용을 하는 방법들은 만약에 성명, 검색식, 아니면 월회비를 눌러주게 됩니다. 월회비가 5만 원이고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검색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충족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을 때는 이제 취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AND가 나오게 되죠. 이 조건을 AND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는으로, 무얼로 할 것인지 이제 정해줄 수가 있겠고 저는 AND로 해서 월 회비가 5만 원이고 취미가 골프인 사람을 불러오라고 제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은 5만 원이면서 골프인 것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2개나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최초에 그 입력했던 그 화면들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서 전체 검색된 데이터를 보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이벤트 버튼, 이 엠비지 메이커 빌더 안에서는 기능 버튼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